이번 시간에는 우리 미적 문학 제 11장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그리고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은 우리말로는 이제 매개 변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곡선을 매개 변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극좌표에서 이제 곡선을 우리 이제 일반적인 평면 좌표, 그러니까 x축, y축이 아니라 극좌표라고 해서 반지름과 세타로 이루어진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곡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소개해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곡선과 이제 어떤 일정한 부분으로 둘러싼 부분의 면적, 그리고 곡선의 길이,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것은요, 11장 1절은 이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오브 플레인 커브라 해서 평면 곡선을 어떻게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할까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일단 그거를 하기 앞서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함수가 아닌 것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원 같은 것이 바로 대표적인 거죠.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이거 함수라고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식을 만족하죠. 그래서 이걸로 표현되는데 얘는 함수가 아니었죠. 버티컬 라인 테스트 하면은 x값 하나에 y값 두 개가 대응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정함수 표현하시고 쓰시고 싶으시면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걸 이용해서 y가 그냥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면 이 위에 부분, y가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면 아래 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해서 자유운동, 그러니까 물에다 꽃가루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제 꽃가루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본인의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자연 현상에 의해서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꽃가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다 하면은 얘는 아무리 봐도 좋게 봐도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운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관심 있는 거는, 그럼 얘네 x랑 y좌표는 도대체 뭐지?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거 x랑 y좌표 어떻게 표현하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함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주어졌을 때 y좌표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점이 여기 있으면요, x,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는 아예 이런 정형화된 표기법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되게 난감해요. 근데 실제 이런 걸 다뤄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다시 원이 제일 쉬우니까요. 원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은 x, y라는 건데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돌잖아요. 돈다. 그래서 얘를 요런 걸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사이각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은 x라는 점의 좌표, 그러니까 y 좌표는 생각하지 말고요. x 좌표는 세타가 0일 때는 x 좌표는 1, 세타가 60도이면은 2분의 1, 45도면은 루트 2분의 1, 60도면은 2분의 루트 3, 90도면 1, 0, x 좌표는 0, 이런 식이었죠. 죄송합니다. x 좌표니까요. 세타가 0일 때는 x좌표 1, 세타가 30도이면 2분의 루트 3, 45도이면 2분의 루트 2, 60도면 2분의 1, 90도면 0,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x좌표를 세타로 한번 표현해 보겠어요.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타가 0일 때 x는 1,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0, x좌표는 0이고요. 세타가 파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세타가 2분의 3파일 때는 다시 0, 그리고 x가 2파일 때, x가 2파이라는, 죄송합니다. 세타가 2파이라는 거죠. 세타가 2파이라는 것은 한 바퀴 다 돌고 왔으니까
세타가 2파이일 때는 x좌표는 다시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좌표도 보죠. 세타가 0이면 y좌표는 0, 세타가 45도면 y좌표는 루트 2분의 1, 세타가 90도면 y좌표는 1, 세타가 파이면은 y좌표는 0, 세타가 2분의 3파이면 y좌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하면은 원점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했을 때 y좌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제 얘는 x는 세타에 대해서 값이 변하니까요. 얘는 x는 x 세타라고 쓸 수 있고요. y좌표도 마찬가지죠. y도 y의 세타로 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자꾸 버릇이 돼가지고 여기 세타인데 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x랑 y는 세타에 관한 함수들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x를 x의 세타, y를 y의 세타로 놓고 봤더니 이 각각은 둘 다 함수가 돼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x랑 y에 관련된 식을 만들지 말고 어차피 이것은 뭐 각이 변한다 뭐 그런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새로운 변수를 하나 줘가지고 x랑 y를 각각 그 새로운 변수로 표현을 해서 함수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브라운 운동 뭐 비슷한 걸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원점이 있을 때 만약에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 했을 때 얘는 당연히 함수가 아니죠. 근데 요 점 x, y라는 것을요 어떻게 하면 이게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녀석이라 하면은 시간에 대한 변수 t를 줘가지고요 x좌표는 x의 t, y좌표도 y의 t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만 있으면 즉 아까 원처럼 x는 x의 세타, y는 y의 세타 이런 함수들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때 요 커브, 요 곡선을 뭐라 그러냐면요 파라메트릭 커브라고 합니다. 여기서 t는 어떤 구간 i에 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t가 0일 때 여기였다, t가 1일 때 여기다, t가 2일 때 여기다 해서 t가 뭐 100일 때 여기다 그러면 t는 0에서 100 사이 뭐 이렇게 정의역이 주어지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떤 적당한 t의 범위 내에서 x랑 y가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지면 그때 이 곡선을 뭐라고 하느냐 매개 변수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좀 이렇게 할게요. 예, 매개 변수 곡선이라고요. 영어로는 이제 파라메트릭 커브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라메트릭이라는 게 매개 변수 이런 건데 매개 변수라는 거는 예전부터 이제 써 왔었던 표현 방법이고 근데 한자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분들은 그래서 매개 변수만 안 쓰고 그냥 파라메트라이제이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곡선이 매개 변수 곡선이면요. 그때 매개 변수 표현을 해주세요. x는 ft, y는 yt 이런 거 있죠. 여기서 x는 xt, y도 y의 t. x랑 y는 t에 관한 함수로 표현되죠. 이때 요 함수들은 뭐냐면요.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물론 요 x가 t에 대한 함수, y도 y에 대한 t에 대한 함수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간혹 가다가 이 녀석들도 또 함수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함수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방정식이라고 그냥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대부분 이거 함수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파라메트릭 펑션이란 말은 잘 안 써요. 파라메트릭 펑션이라는 말 쓰면요, 이게 함수가 된다는 뉘앙스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곡선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11장 제목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오브 플레인 커브잖아요. 평면 곡선의 이제 그 매개변수 표현이니까는 얘도 마찬가지로 매개변수로 표현한다. 이런 곡선도 매개변수로 표현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요, 더 베리어블 t, 여기서 변수 t는 파라메터, 요 변수 t를 매개변수라고 부릅니다. 뭐예요? 포더 커브, 곡선에. 그리고 그 도메인 i는 파라메터 인터벌, 그러니까 매개변수를 정의해주는 정의역인데, 그러니까 원래 곡선의 정의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요 매개변수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i가 닫힌 구간이면요, a, t, b, 그때 이 점 fa, ga는 이니셜 포인트라고 그러고요, 시작점. 그리고 fb, gp는 터미널 포인트, 끝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런 곡선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런 곡선을 표현할 때 우리가 여기가 xt, yt로 표현이 된다 할 때 만약에 a, t, b, 그러니까 t가 a부터 b 사이로 주어졌을 때 t가 a일 때 요 점이라고 해보고요.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a인데 이 a란 점은 t가 a일 때고요. 요 점의 좌표를 b라고 할 때 b라는 점은 x에서 t가 b일 때, 그리고 y도 t가 b일 때, 요거면은 t가 a에서 b로 변하는 동안, 그러니까는 요거 좀 지울게요. 여기 그거니까는 A에서 B가 있을 때 T가 이 점에 있을 때는요, 요 점에 대응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T가 B라는 점이 있으면요, 요 점에 대응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한 점 T가 있으면요, 그땐 여기로 대응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T라는 값이 A에서 T까지 이렇게 변화하면요, 이 곡선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t가 a에서 t까지 이런 경로를 따라서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b까지 이렇게 t가 이렇게 변하면 t가 그러니까 t에서 b까지 증가하고 있으면요, 이 곡선도 이런 식으로 따라서 변합니다. 예, 그때 요 a t가 이제 정의역이 t의 범위에서 t가 a일 때, t가 제일 작을 때 요거를 시작점, 그리고 t가 b에서 b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끝점, 터미널 포인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when we give parametric equations에서 parameter interval for a curve,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곡선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할 때 어떤 구간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으면 우리 say that we have parameterized the curve, 우리는 이 곡선을 매개변수화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 equations and the interval together constitute the parameterization of the curve. 그래서 이 방정식, 요 방정식과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곡선의 매개 변수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에 대한 범위가 주어지고 x랑 y 좌표가 각 x가 y가 둘 다 어떤 t에 관한 함수 아니면 다른 변수 세타나 뭐 t나 이런 걸로 이제 주어질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그 곡선을 매개 변수화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Sketch the curve defined by the parametric equation인데 이런 거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처음에 그래프 그리실 때처럼 t 값에다 그냥 다 넣는 거예요. 0도 넣고 1도 넣고 2도 넣고 뭐 그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한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해보죠. x는 t제곱, y는 t 플러스 1. 그리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t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를 대입할 때 xy 값이 나오죠. 그 xy 점을 찍어서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넣어보죠. t가 0이면 어떻게 돼요? t가 0이면은 x는 0, y는 1. 0,1을 지나는구나. 요 점 지나네요.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죄송합니다. t가 마이너스 1이면은 x는 1, y는 0. 1,0 지나네요. 또 t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x는 4, y는 마이너스 1. x가 1, 2, 3, 4, y는 마이너스 1. 요거 지나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t가 아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에서 t가 1 넣으면요. 1, 2. 요 점 지나고 t에다 2 넣으면요. 4, 3. 그러면은 뭐 이런 점 지나겠네요. 그래서 요 점들을 찾은 다음에 이 점들을 다 이어줍니다. 그러면은 요런 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t가 현재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죠. 그래서 t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인데 t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t 값이 점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곡선은 요런 경로를 따라서 곡선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곡선이 이렇게 형성된다 아니라 이렇게 형성됩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어떤 거냐면 t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3 넣었을 때 x값, y값 해서 그 xy 좌표를 찍고 그때 이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는 뭐냐면 t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이렇게 t가 증가하고 있어요. t가 점점 이렇게 커질 때 y값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 곡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그래프에서 그래프 더 파라메트릭 커브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0에서 2파이 사이. 자,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의 매개변수 이런 매개변수 곡선이 주어졌을 때 이걸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이런 것도 있었지만요. 이런 경우도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t에다가 0 넣고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과 특수각 넣고 해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실제로 x는 자,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그리고 t는 0부터 2파이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원점 이렇게 됐을 때, 자, t가 0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0은 1, 사인 t는 0, 1,0을 지납니다.
그리고 t가 2분의 8일 때는 0,1을 지납니다. t가 4분의 8일 때는 루트 2, 루트 2분의 1 지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해주면요. t가 만약에 마이너스 파이면은 마이너스 1,0 지납니다. 그리고 요런 거 지납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들을 다 이어주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 점이 좌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타일 때 요 점의 좌표는 x, t죠. 지금 현재 변수는 t니까요. t일 때 x, y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코사인 t, 사인 t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t가 현재 0부터 2파이라고 돼 있죠. 자, t가 0에서 2파이까지일 때 만약에 t가 0이면은 x, y는 요 점이 되고요. t가 2파이일 때는 다시 요 점이 되고요. 그리고 t가 만약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파이 정도 되면 이제 여기 되고요. 그리고 t가 뭐 한 요 정도 뭐 2분의 3파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이런 데 내가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t가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쭉 가서 이런 식으로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그래프를 그릴 때 또 다른 방법은 x랑 y에 관한 관계식을 계산해서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는 1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요. 코사인 제곱 t는 x제곱이고 사인 제곱 t는 y제곱이죠. 예, 그래서 이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하면은 그냥 점 대입해서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예. 앞에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예제도 x는 t제곱이고요. y는 t 플러스 1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t에 관한 식으로 풀면요. t는 1-y니까요. x제곱은 1-y로 쓸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x는 1-y 제곱. 예. 근데 x는 1-y 제곱이라는 거는 x가 y 제곱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1-가 위로 한 칸 올린 거니까는 예,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도 하셔도 되고요. 이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요. 그 다음에 그래프 더 파라메트릭 커브 x는 a 코사인 t, y는 a 사인 t 이거입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t에다가 0부터 대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since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a제곱 사인 제곱 t a제곱이니까요. 얘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a인 원의 식을 나타내네요. 그러니까는 a가 있고 원점이 있을 때 여기 사이각이 예를 들어서 t라고 하면요. 여기에 x, y라는 좌표는 a의 코사인 t, a의 사인 t. 예,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t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원을 한 바퀴 도니까요. 0에서 2파이까지.
예,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그럼 t가 0에서 파이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t가 0에서 t 파이까지면요. t가 0일 때 시작점이 여기고요. t가 파일 때 끝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는 요 경우에는 곡선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방향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반원이 되겠죠. 만약에 t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시작점이 여기, 끝점이 여기가 되는 요런 왼쪽 부분의 요 반원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했으면은 장점이 함수가 아닌 녀석들을 되게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 녹색 선을 표현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함수가 아니잖아요. 녹색 선은. 그러니까는 여기 y가 0부터 a까지는 요 곡선, 그리고 y가 0, 마이너스에서 0까지는 요 아래 곡선, 요 두 개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범위만 바꿔주면은 원의식에서 충분히 표현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trace the circle, entire circle once counter라고 와야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t가 0에서 2파이까지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같죠.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데 시작점에서 t가 변하면서 t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점점 증가하면은 얘가 원을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처음자리로 되돌아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 x, y는 t가 0에서 2파이까지 변할 때 x, y는 trace the entire circle, 원을 한 바퀴 뺑 돕니다. 어떻게 해요? once, 한 번.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내추럴 파라메트라이제이션, 그래서 자연 매개 변수 표현이라는 건데요. 더 그래프 오브 애니 펀서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는 항상 매개 변수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x를 t로 두면 y는 ft 이렇게. 요걸 내추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매개 변수 방정식의 도메인 정의역, 그러니까 t의 범위는 x가 t랑 같으니까 x의 정의역, 즉 fx 함수의 정의역과 똑같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fx는 x니까 y는 x제곱의 매개 변수식은요. y는 x니까 x를 t라고 놓으면 y는 t제곱이 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심각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ketch and identify the path traced by the point 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T에 관해서 풀기가 좀 약간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 분모 통분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더하고 빼고가 제일 좋습니다. 더하면은 T 있고 빼면 이거 사라지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x는 t 플러스 t분의 1이고요. y는 t 마이너스 t분의 1로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는요. 사실 제일 좋은 법은 t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t에다가 뭐 1 넣으면 2,0, 2 넣으면 2.5 이렇게 해서 쭉 가고 t에다가 0.4, 0.0점을 넣으면 이렇게 쭉 가서 이런 쌍곡선의 한쪽 오른쪽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t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스케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요 since 이런 경우에는요 t를 살리고 t분의 1을 살리고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t와 t분의 1은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t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t를 살리기 위해선 t분의 1과 마이너스 t분의 1이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t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1 없어지고 2t. 그리고 t를 사라지고 t분의 1을 살리려면은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t 사라지고 t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1가 t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t를 사라지게 하면 두 식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곱하면은 2t 곱하기 t분의 2니까 t 사라지죠. t는 양수니까요. 그래서 4가 됩니다. 즉 이 식은 뭐가 되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4입니다. 근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4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쌍곡선이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x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 두 가지가 나왔는데, 현재 보세요. t가 양수요. t가 양수이면 x는 어떻게 돼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져야겠죠. 그래서 너는 빠져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요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자, 그리고 t가 0보다 크다 할 때 t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요런 식으로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런 그래프를 따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 x, y라는 것은 t 플러스 t분의 1, t 마이너스 t분의 1 요렇게도 표현이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이 예제가 나온 이유는 그럼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이런 거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매개변수화 할 때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앞에서 이제 보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4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4를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죠. 예를 들면은 자, 첫 번째로 let x를 t라고 해보죠. 내추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4니까 y는 어떻게 돼요? y는 넘기면요. t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문제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x, y 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추럴 파라미터이션 하지 말고, 그래서 요거는 좀 별로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y 간에서 했죠. 그래서 여기서 y로 바꾼 거예요. 내추럴 파라미터이션 살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문제 생겨가지고 해서 let y는 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은 4 플러스 t제곱에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t제곱으로 써야 되는데 x는 항상 2보다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는 빠지죠.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가 됐죠. y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범위는 다릅니다. 이 앞에서는 t가 0보다 클 때였고요. 이때는 t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이때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정의역, 그러니까 t의 정의역을 다르게 해주면은 얼마든지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곡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다음에 보시면요. x는 2 세컨드 t, y는 2 탄젠트 t도 있죠. 그러니까 얘도 x는 2배 세컨드 t, y는 2배
탄젠트 t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가 되겠죠. 예, 왜냐면 y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되려면 이제 이런 게 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 이런 방식 다 가능합니다. 단 범위만 잘 정의가 되어지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쓰시면 돼요. 이런 거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큰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할 때 주의사항. 아까 다시 원의 방정식으로, 원의 식으로 가서요.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의 식에서 이제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여기 x를 사인 t라고 하고 싶고요, y를 코사인 t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럼 말리진 않을게요. 솔직히 말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때 범위를 잘 정해줘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0부터 2파이까지 이러면요, 이거는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t가 0이면요 0, 1 여기에,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시작점이고, 그래서 t가 2분의 파일 때는 여기가 돼요. 너무 그거네. 좀 두꺼운 걸로. 그래서 t가 0부터 시작해서 t가 증가하면서 t가 2분의 파일 때 여기가 되고요. 2분의 파에서 증가하다가 t가 파이가 되면 여기, t가 2분의 3파이가 되면 여기, t가 2파일 때 비로소 여기가 돼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각을 잴 때 0도는 이렇게 죠. 컴파스에서도 보면 0도 90도 이렇게 됐죠. 근데 이 관점은 여기가 0도, 90도가 여기가 돼요. 그러니까 요걸로 보자면은 여기가 0도, 제 손으로 보자면 여기가 0도, 90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대혼란이 일어나요. 여기가 0도가 되는 게 여기가 0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0도로 내가 해야겠다, 나의 세계에서는 여기가 0도다 그러면은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매개 변수 표현을 쓸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좀 몇 글자 적자면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사용하기 번거로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써도 되는데 안 써요, 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0도가 여기가 0도가 아니라 여기가 0도가 되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 x축이 기준점이면 y축이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이런 거 매개변수 할 때는 어차피 우리 0도가 여기서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기준으로, 그래서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솔직히요. 예, 가급적이면 이 원칙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클로이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밑에 그림, 움직이는 그림 보시면 이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The Problem with the Pendulum Clock에서 이거는 옛날 시계인데, 이제 옛날 시계는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실에다가 이런 뭐 구슬이나 이런 거 달아놓고 이렇게 회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자 운동이죠. 똑딱똑딱 하는 거. 그런 시계예요. 그리고 요거를 밥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서큘러 아크,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끈 같은 데다가 구슬 같은 매달아 놓고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런 원 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이 되죠. 근데 더 프리퀀시 오브 스윙,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얼마나 일정 주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는 amplitude of the swing, 이 스윙의 amplitude에 따라서 이 주기가 달라져요. 즉 얘가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좀 많이 올리고 가면은 이렇게 싱 하고 움직이고, 얘를 살짝만 하면은 이렇게 느릿느릿 움직여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달란데, the wider the swing, the longer it takes the bob to return to center. 이렇게 해서 이게 멀면 멀수록 중간에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줄의 길이가 만약에 5cm일 때 이렇게 해놓고 놓으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똑같이 5cm인데 이거를 뭐 살짝 올리고 놓으면은 금방 오는데 이렇게 올리고 놓으면은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기 뭐 무슨 월드나 놀이동산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바이킹 타잖아요. 배 이렇게 놓고 그때 맨 뒤에 타는 이유가 그거예요. 맨 뒤에 타면은 여기 슝 하면서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더 오래 탄 느낌이 있고, 근데 무서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가운데 타죠. 왜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빨리 걸리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디스더즈나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는 생기긴 하는데 이 현상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밥이 사이클로이드 위에서 스윙을 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여기가 사이클로이드라는 건데 요거요. 이 밥이 사이클로이드 위를 움직이면, 그러니까 원 운동이 아니고요. 이런 사이클로이드 위로 움직이면요, 이 현상이 이러죠. 그러니까 주기가, 그러니까 이 스윙,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높이 상관없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빨간 선이 갔다가 되돌아올 때 걸린 시간과 이 보라색이 올 때 갔다 하는 시간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요 앰플리튜드에 아무 스윙의 앰플리튜드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놀이동산에서 바이킹을 이런 원리로 만들면요, 어느 좌석에 앉든 간에 다 똑같은 경험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실이 이렇게 가서 여기 걸리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바이킹 이렇게 만들다가 큰일 나겠죠. 바로 그냥 부딪혀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1673년에 크리스티안 유겐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곡선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고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실이 이렇게 맞닥뜨리는 부분, 이거를 가드 사이클로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드 사이클로이드 이거 없으면요, 여기 갔다가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은 이 녀석을 얼마만큼 위로 올리느냐에 따라 여기 도달하는 시간이 다 제각각일 거예요. 근데 가드 사이클로이드를 만들면요, 다 똑같은 식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드 사이클로이드를 만든 것이 이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로이드라는 요 사이클로이드라는 곡선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매개 변수로 표현할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있던 요 그림하고요, 요 그림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집 애니메이션을 약간 제가 이 슬라이드 넣게 가공을 해가지고 한 건데요. A wheel of radius A, 반지름의 A인 바퀴가 rolls along a horizontal straight line, 수평선을 굴러갑니다. 여기서 horizontal straight line은 요 X축이라도 생각하시면 돼요. 수평 직선이에요. 예, 이걸 지나갑니다. 그때 여기 P라는 점이 이 원 위에 있을 때, 이 P가 지금 생성해내는 이 P가 지금 이 P의 XY 좌표가 있잖아요. 이 P의 XY 좌표를 이 빨간색으로 그려놓으면은 이것이 바로 사이클로이드라는 곡선이 됩니다. 그때 이 사이클로이드의 매개 변수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약간 다른데요. 앞에서는 요게 사이클로이드죠. 그러니까는
요 빨간 선을 x축으로 대칭시킨 것이 바로 요 사이클로이드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로이드 요 빨간 선의 매개 변수식을 찾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왔는데 보면은 약간 좀 복잡하게 하셨어요. 이분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P라는 좌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P라는 좌표를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쭉 갔는데 이분이 지금 하신 거는 어떠냐면은 이제 여기를 원점이에요. 여기가 원점 5예요. 그리고 어디를 했냐 하면은 한 이쯤 가서 여기에 P의 좌표를 계산하셨어요. 예. 요 점을 이제 매개 변수화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각을 잴 때는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재거든요. 그래서 각을 잴 때 T는 근데 요곳은 원운동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의 변화가 이렇게 형성돼요. 그래서 이를 두 번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 XY 좌표를 AT 플러스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한 다음에 T와 세타의 관계식을 또 이제 해가셔가지고 요거여서 뭐 코사인의 뭐 전개식 쓰고 막 하셔가지고 이렇게 유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이 뭐 틀린 건 아닌데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건데요. 이는 그림 좀 하나 불러오고 나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 여기니까 여기만 따로 좀 크게 확대해서 여기다가 올려놨고요. 결국은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요 P라는 요 점, 요 X, Y가 어떻게 생겼나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X를 세타, Y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X좌표 보죠. 일단은 X좌표라는 것은 여기에 있고요. 자, 요 X좌표는 어디냐면은 결국 요 전체의 길이에서 요 길이에서 요만큼을 빼면 X가 나왔죠. 자, 그럼 X라는 것은 X좌표는 X는 어떻게 되냐면은 1번, 그러니까 녹색 선의 길이에서 빼기 요 주황색 선의 길이, 요만큼 빼면 되죠. 요만큼 빼면 요만큼의 X니까요.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될까요? 1번. 자, 1번은 요 녹색 선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 길이.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이게 공이 굴러간 궤적이니까 뭐냐면은 요 길이는요. 이 길이는 뭐랑 같냐면요. 요 길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길이랑요. 왜냐면 이게 공이 굴러가는 형태니까요. 여기다가 칠을 해가지고 한번 쓱 밀면 이게 그대로 이렇게 붙습니다. 요 길이랑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 길이는 얼마요? 반지름 세타가 바로 요 길이죠. 그러니까 1번의 길이는 A 세타예요. 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의 길이 보죠. 요 길이. 이번에 요 길인데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죠. 이 길이랑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요 사이각이 세타니까는 빗변의 길이가 A이고 사이각이 세타이고 여기는 높이니까 A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X는 A 세타에서 A 사인 세타 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Y좌표를 구하고 싶으면은 반대로 이번에는 Y좌표 구하고 싶으면은 요 길이에서요.
3번이라고 할게요. 요 길이에서요. 요만큼 빼면 됩니다. 요거를 4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진짜 첫 번째에서 3번의 길이, 요 보라색 길이는 뭐였어요? 아까 전에 전체 길이는 요 원의 반지름이 a니까 보라색의 길이는 a가 되죠. 그리고 4번의 길이, 요 길이는, 요 하늘색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빗변의 길이가 a, 사이각 세타니까요.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 둘을 빼주면 되겠죠. 예, 지금 요 삼각형만 따로 떼서 생각하면요. 요 삼각형만 따로 떼서 생각하면은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여기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세타이고 여기가 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빗변의 길이는 a 사인 세타, 밑변의 길이는 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x는 a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y는 a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써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요거랑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구현할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이클로이드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뒤에 화면이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얘기는 브레치스토크론스하고 이제 토토크로스인데, 이건 뭐냐면은 제일 최단 강하 곡선이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장 최단 강하 곡선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요 O라는 지점에서 일단 사이클로이드 뒤집고 O라는 지점에서 요 B라는 지점까지 갈 때 가장 쇼티스트 타임 커버, 가장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경로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두 점을 이제 그려놓고 여기 어떤 A라는 지점이 있고요, 여기에는 B라는 지점이 있을 때 여기 A에서 B까지 가장 빨리 가는 경로, 가장 빠르게 가는 경로는 무엇일까요?예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짧은 거리는 이거예요. 이거는 거리가 짧다라는 거지, 거리가 A에서 B까지 제일 최단 거리예요. 얘는요, 이건 최단 거리예요. 근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다는 얘기예요. 예. 예, 최단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 강하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강하는 이제 강하가 먼저 이제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르누이라는 분께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수학자 베르누이라는 분께서 A에서 B까지 최단 강하 곡선은 사이클로이드라는 것을 최초로 증명하셨는데, 증명은 좀 복잡해요. 약간 미분방 정식도 풀어야 되고 물리학 법칙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예전에는요 최소 강하 곡선이 다 직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미끄럼 타고 내릴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리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저희 애들도 이제 놀이터에서 놀 때 미끄럼 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요렇게 생긴 미끄럼 틀이 있고요, 애들 내려올 때. 또 하나는 약간
이렇게 생긴 형태의 미끄럼틀이 있어요. 요거는 주로 어린애들 많은 놀이터에서 이렇게 만들고요. 좀 큰 애들 놀 때는 대부분 이런 놀이터예요. 왜냐면 이게 더 빨리 내려오거든요. 애들은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이렇게 생긴 걸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제 그 눈썰 매장 같은 데서 보면요. 눈썰 매장도 대부분 다 스키장, 눈썰 매장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절대 이렇게 안 만들어요. 왜냐면 빨리 내려와야 되거든요. 왜 빨리 내려와야 되겠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즐겁게 해주려고? 아니요. 빨리 내려야지 빨리 올라가서 빨리 한 명이라도 더 타죠. 돈 많이 벌려고요. 예, 그런 이유예요. 청룡열차 같은 것도요. 청룡열차도 처음에 청룡열차 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초반부에 이렇게 올라가죠. 열차가 올라간 다음에 갑자기 다 올라간 다음에 우와 하고 떨어지죠. 이게 사이클로이드예요. 이게 사이클로이드예요. 청룡열차도 이런 경우를 따라 내려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베르누이께서 요거 증명하신 다음에 특허 오셨으면 아마 대대손손 먹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빨리 내려가니까. 스키장, 놀이터 미끄럼틀, 뭐 청룡열차 다 이런 원리로 만들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Are there any other bridges to cross joining O and B? O와 B를 갈 때 다른 최단 강화 곡선이 있는가? 아니면 사이클로이드밖에 없는가? 즉 O에서 B까지 내려가는 곡선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얘만 가능한가? 얘보다 살짝 내려간 이 녀석이 더 빨리 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어려운 Calculus Variation이라는 이제 학문이 따로 학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Calculus Variation이라는 학문 분야인데 그 솔루션을 이 이론을 좀 접목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은 O에서 B까지 내려갈 수 있는 최단 강화 곡선은 사이클로이드다라는 요거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룡열차라든가 이런 걸 다 요런 원리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there might be some advantage in having the pole vertically.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빨리 내려가는 이유는 뭐 더 빨리 내려간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이라도 더 내려가야지 수입이 생기니까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Calculus Variation 이용해서 one and only Bridgestone for O and B 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O에서 B까지 최단 강화 곡선은 다 하나 있고 그리고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이클로이드란 얘기예요. 우리 교재에 요거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거 있습니다만 우리 교재에서도 식만 좀 써놓고요. 거기서 끊었어요. 그리고 자 봐라. 굉장히 어렵단다 하면서 이제 그냥 끝 뭐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이거 하려면요. 물론 Calculus Variations 안 하고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런 거를 지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실 건 뭐냐면요. 대신에 이 사이클로이드의 매개 변수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자주 등장할 거예요. 나중에는 요 사이클로이드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면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사이클로이드 좋아하시는 분은 아예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내세요. 사이클로이드식 유도하고 여기 둘러싸인 부분 면적 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고 뭐 이런 걸 패키지로 아예 묶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클로이드의 식 잘 알아주시고 이거는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요런 곡선이 사이클로이드구나. 청룡열차든 뭐 스키장의 스키 코스든 이런 것도 다 이런 원리로 만드는구나. 예, 그냥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이제 평면곡선의 매개변수화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